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부터 자꾸 궁금증이 생기던 그런 한자였는데요. 용용자 아래 옷 의자가 있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한자가 이루어졌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조금은 명확하게 이 한자의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엄습할 습입니다. 엄습 자체가 한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엄습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걸 엄습이라고 얘기하죠. 적이 다가오는 것도 엄습, 기습이지만 뭔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머리를 스치는 것도 갑자기 느껴지는 것도 엄습이라고 얘기하죠. 비유적으로요. 자, 이 글자는 원래의 그 갑골문을 보시면 조금 명확한데 이게 용용자입니다. 용용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쓰자면 나중에 이 이체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용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아래 옷 의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 예전에 그 수의 양쪽에 어깨 부분에 용무늬를 두 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수의를 아니면 옷을 세는 양사, 한 벌, 두 벌 하는 양사 혹은 의존명사였지만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훅 다가온다. 뭐 이런 뜻으로 죽음과 관련된 뜻으로 엄습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그리고 이 엄습할 습자를 찾아보면 이걸 한어 대서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옷 위에다가 옷을 다시 입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겹치다, 중복되다의 뜻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염습을 하다 할 때도 쓰는데 염습 지난번에 염할 염자 있었죠. 그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근데 옷을 좀 겹겹이 입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용무늬가 두 개가 그 상의 쪽에 그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용용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거는 상당히 뜻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엄습하다의 뜻이 있고요. 뭐 기습하는, 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습, 습염이라고 하는데 그 염하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다의 뜻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다, 옷을 겹겹이 입히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중복, 거듭되다, 다시의 뜻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갑골문에서는 용용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소전에 보니까 용용자가 하나로 바뀌었네요. 둘 다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자를 보시면 이체자나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체자는 이 용용자를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여기 보시면 이체자 보세요. 용용자에 약간 약자체, 속자체죠. 여기 있습니다. 이체자 중에 용용자가 두 개 들어가고 옷 의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염습, 염할 때 쓰던 그런 옷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은 이런 뜻이 되었다 라는 것이 자원풀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신의 수위에 있었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었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글자, 이 글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두 마리 용 답자인데 용이 겹쳐서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이게 있는데 이 글자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마리 용 답도 되고 삽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어의 어떤 자원풀이에 보면 이 엄습할 습자 보시면 이게 만약에 형성자라고 하면 이게 음을 나타내고 이게 뜻을 나타내는데 아무리 봐도 용용자와
습자는 아무런 의문상의 공통점이 없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용용자 두 개가 들어간 답 혹은 습이라는 도금을 가진 이 글자를 위에 단축된 형태로 보시면 이게 왜 습이 되는지 그제서야 좀 이해가 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용자 두 개를 겹쳤으면 이것은 습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답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습이라고 하면 엄습할 습과 삽이죠. 죄송합니다. 삽이라고 하면 습과 거의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음을 담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했나요?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금일 한자 이제 23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용자 자체는 재미있게도 이렇게 귀여운 용의 그림을 그대로 해서체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아까 보셨을 때 용 무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용은 여기까지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금일 한자 23번째 컨텐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엄습할 습, 염습할 습은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습염 할 때 염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준 3급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로는 시라고 해서 위에 용자를 아예 이렇게 바꾸는 걸 알 수 있죠. 용자를 중국 본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대륙에서는요. 그래서 시라고 발음하고 번체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타이완 쪽에서는 이 달월자는 이렇게 쓰고 고기 육자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일본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발음은 슈라고 얘기하고 오소우 훈독입니다. 이거는 엄습하다, 습격하다 이런 뜻이고요. 쓰고 있다, 카사네르 이런 거는 중복하다, 겹치다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봐서는 일본어의 훈독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합니다. 이게 중복되다, 이어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다가오다, 이어지다, 중복되다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 습자가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단어 활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습할 습. 첫 번째 글자는 습격, 두 번째는 습의, 세 번째는 답습, 인습, 다섯 번째 피습, 여섯 번째 내습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상태로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습할 습자. 첫 번째 글자는 습격입니다. 엄습할 습자를 떠올렸을 때 저는 이 글자가 가장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상대편을 덮쳐친다. 강습. 강습이란 말은 예전에 스포츠 해설할 때는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습격이랑 비슷합니다. 급습하다. 많이 들리죠. 갑자기 공격하는 걸 급습이라고 얘기하고 기습 공격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갑자기의 뜻이 있거든요.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격, 강습, 급습, 기습 할 때 이 습자가 들어가죠. 이걸 때는 뭔가 덮치다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뭔가 하다. 그 다음 글자는 습의입니다. 이건 염습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원래의 뜻. 그래서 장례 때 시체에 입히는 옷이다. 혹은 옷을 갖추어 입는 것 자체도 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자에 겹치다의 뜻이 있고 옷을 입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의는 시체에 입히는 옷도 되지만 그냥 옷을 여러 개, 속옷만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속옷, 그 위에 그다음에 자켓, 이렇게 옛날엔 자켓은 없었겠지만 두루마기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나가는 걸 말하겠죠. 그런 거를 습의라고 얘기한다. 겹치다의 뜻도 여기서 왔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답습입니다. 습에 보시면 뭔가
그 따르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조차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거 습 같은 경우는 거듭하다, 중복되다, 되풀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것 그대로 중복하듯 거듭하여 변화 없이 그대로 밟아서 온다. 그래서 답습입니다. 이게 밟을 답자죠. 답습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그대로 좇는다, 쫓아서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풀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중복, 되풀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 글자는 인습입니다. 여기 색깔 표시가 빠져 있네요. 자, 예전의 풍습, 습관, 예절 따위를 그대로 따른다. 인자에도 보시면 따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습자에도 보시면 따르다, 되풀이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비판 없이 그냥 쭉 가지고 따르는 것을 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원인할 때 인자가 아니죠. 따르다, 좇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피습입니다. 습이 뭔가 이렇게 덮치다의 뜻인데 덮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피를 쓰는 거죠. 피습, 습격을 받는다. 뉴스 보도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피습. 근데 보통 우리가 군더더기 표현으로 피습하다 이렇게 안 하고 피습되다라고 쓰는가 아니면 피습을 당하다라고 쓰는데 특히 피습을 당하다라고 하면 이 피자와 당하다가 군더더기 표현에서 중복이 되죠. 이런 거는 우리말에 꽤 많이 있는데 이걸 꼭 우리 어법을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피습. 그 다음 내습. 적의 내습에 대비해야 된다. 내습. 안내자가 아닌가, 우리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올 내자입니다. 그래서 습격하여 온다. 그 내습 이렇게도 쓰죠. 이런 거는 이제 습격하다, 덮치다의 뜻이죠. 그래서 엄습할 습자가 활용한 단어 6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습격, 습의, 답습, 인습, 피습, 내습 해서 이 습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75번째, 75번째 시간에는 용자와 옷, 의자가 결합된 엄습할 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